내가 죽는 날이 오더라도 너희에게 도움을 청할 일은 없을 거다.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바랄 게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 시간 헌신하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내며 사랑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왜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 거짓말이 드러난 이후 어머니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그 뼈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두 아들과 저뿐이었죠.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로 든든한 존재였어요.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은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쏟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혼자 남겨졌다는 현실은 가슴을 후벼 파듯 아팠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세상이 까맣게 변해버린 듯한 나날이었어요. 그러나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두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음속의 슬픔과 두려움을 억누르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견뎌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잃고서도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부모가 되어주어야 했고 이 아이들을 지켜줄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책임감이 절망 속에서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나서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새벽에는 시장에서 야채를 나르고 아침엔 식당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어요.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더 벌어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운다는 건 그 자체로도 엄청난 무게였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이토록 고된 하루하루였지만 두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 힘든 고생도 잠시 잊혔죠. 이 아이들이야말로 제 삶의 전부였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만 한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빨리 이 아이들이 커서 이 고생이 보람이 되는 날이 오기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제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혹시 내 노력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강한 엄마로 남고 싶었기에 그런 두려움을 내비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이 쌓여갔고 제 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허리와 손목은 늘 아프고 피로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아이가 제 곁에서 씩씩하게 자라주는 모습에 고통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가기도 하고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외출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주어진 상황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이야말로 제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으니까요. 저는 단 하나의 목표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들만큼은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에도 이 생각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단해도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더욱 단단해졌고 세상의 무게를 조금씩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커가며 저도 더 많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만 하면 내 삶의 고통이 모두 보상받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저의 노력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큰 회사에 들어갔고 큰아들은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첫 직장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큰아들은 금방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큰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제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뿌듯해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큰아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저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인지 저를 닮아 열심히 노력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타고난 머리가 좋았고 학업 성적도 늘 우수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더니 결국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누구보다 학업에 열중하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대한 보람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공했구나. 이 아이들이 나를 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를 보며 혼자서 이렇게 자식 농사를 잘 지었으니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었고 저는 그 칭찬이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남편이 곁에 없었지만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이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사실에 저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랑스러운 자식들을 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생을 끝내고 이 아이들이 저를 돌봐줄 날이 오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저에게 기대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죠. 그렇게 저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삶의 안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일찍부터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기다려주고 취업 준비할 때도 큰 힘이 되어준 고마운 아이였죠. 그녀는 저에게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내심 큰아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이 아이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착하고 자상한 성격이라 저 역시 든든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큰아들과 그의 여자친구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저 또한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베푼 사랑이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서 돌아올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믿었고 시간이 지나면 두 아들 모두 저를 따뜻하게 돌봐줄 날이 오리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둘째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일찍부터 결혼을 생각했던 것과 달리 둘째는 결혼보다는 일에 집중하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편이었죠.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둘째도 결혼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때때로 그의 속마음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쯤 둘째가 가정을 꾸리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도 드디어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인데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해주고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한 사람이에요. 둘째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에 저는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둘째가 결혼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 여겼는데 드디어 가정을 꾸릴 마음을 먹은 것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요. 몇 주 후 둘째는 예비 신부를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둘째의 아내가 될 그 아이는 차분하고 성숙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고 마치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라온 터라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실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매사에 진중하고 저를 배려하려는 모습이 참 고맙고 든든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습니다. 친딸처럼 모시겠다는 며느리의 말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위해 주었고 마치 늦게 얻은 딸처럼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이후에도 여전히 저를 자주 찾아와 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치 저와 치밀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다가와주고 때때로 밑반찬을 나누고 가며 살갑게 지내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감사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가 직접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찾아오는 날이면 왠지 모를 든든함이 제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도 가끔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작은아들 내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또 다른 의미로 제게 소중했습니다. 작은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 또한 그런 그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큰아들은 오랜 여자친구와 결국 이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여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정을 존중했지만 한편으로는 큰아들이 너무 쉽게 마음을 접고 또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결혼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큰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지지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결혼 후 몇 달 동안 큰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고 큰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마주할 때면 살짝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점점 길어졌고 작은 아들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둘째 며느리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더욱 쓰라려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를 챙겨주었고 작은 아들 역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보여주는 애정, 어린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큰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마치 의무처럼 찾아오는 것 같았고 제가 보낸 밑반찬조차 가져가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큰아들이 정말 저를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들의 입지와 조건을 지키기 위해 적당히 거리를 두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걸까요? 이 의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을 가득 채워갔고 더는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지만 두 군데 병원을 더 찾아가서 검사를 했고 암이 아니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이제는 두 아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이에게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해보기로 한 것이죠.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았어요. 먼저 작은아이에게 암에 걸렸다고 전했을 때 작은아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어떻게든 엄마를 살릴 방법을 찾을게요. 온 나라 병원을 다 돌아서라도 꼭 치료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작은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오열하며 간절히 제 곁에 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아내 역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님을 간병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진심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사랑과 염려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마음속의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아들에게 암에 걸렸다고 알렸을 때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시잖아요. 대표직을 맡은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어머니 일로 지장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왔는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큰아들의 아내 역시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님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간병인이 필요하시다면 돈을 드릴 테니 간병인을 쓰세요. 저는 그저 암에 걸렸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들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제 고통은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느껴졌고 그들의 냉담한 태도에 충격을 넘어 무력감마저 느꼈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쓰라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가 큰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백화점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확인해 본 결과 큰아들의 아내가 결혼 생활 중에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성공에만 몰두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했고, 며느리 또한 결혼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던 걸까요? 저는 참담한 심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큰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허탈하고 쓰라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오더라도 너희에게 도움을 청할 일은 없을 거다.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바랄 게 없다. 그 후 저는 큰아들 내외와의 모든 연락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작은아들 내외와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아들과 며느리는 진심으로 저를 지켜주고 있으며 저는 그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큰아들과의 연락을 끊는 결정은 가슴 아프고 쓰라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편안함이 찾아왔어요. 큰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지쳤던 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제 곁에 진심으로 저를 위하고 함께 해주는 작은아들과 며느리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그 어떤 보상보다 큰 안도감을 주었고 이제는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들과 며느리는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두 사람은 묵묵히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었어요. 작은아들은 바쁜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며느리 또한 주말이면 저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건강에 좋은 음식이며 건강식을 챙겨주며 저를 친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었고 저 역시 그녀를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삶에서 진정한 안정을 찾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제 곁에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큰아들과의 단절이 불러온 아픔이 처음엔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큰아들과 연락을 끊기로 한 결정을 냉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작은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사랑이 제 삶을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단지 부모를 돌보는 물리적인 행동만이 아닌 자식을 위한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작은아들과 며느리를 통해 그런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냉정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저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전해주는 이들과 하루하루를 소중히 지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의 진심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진심과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